이산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한국사 열공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79페이지의 역사탐구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박납의 폐단과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된 사료가 나와 있네요. 일단 박납이 무엇이고 대동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수취제도, 세금을 걷는 제도죠. 이 수취제도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조선시대 전반의 수취제도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교과서 78페이지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조선 전기의 수취제도, 세금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조선 초기의 농민이라면 세금을 총 3가지를 내야 돼요. 이 3가지가 무엇이냐면 전세, 공납, 역, 이 3가지를 납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세는 무엇에 대한 세금일까요?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공납은 무엇일까요? 공납은 각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것, 토산물, 특산품을 내는 거예요. 역은 무엇일까요? 역은 크게 2가지예요. 군역, 요역으로 나뉘는데 군역은 말 그대로 군대 가는 거예요. 요역은 토목공사, 막노동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 전기, 조선의 조세 제도는 총 몇 가지다? 3가지, 전세, 공납, 역,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조선의 조세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을 2번이나 겪으면서 세금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조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있는데 먼저 전세 제도 같은 경우는 영정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납 제도는 대동법 시행을 통해서 폐단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다음 군역, 역 중에서도 군역제도 같은 경우는 균역법 시행을 통해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네, 이거를 전부 다 다시 설명하는 거는 시간상 어렵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동법 중심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교과서 본문 잘 읽어보고 스스로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일단 대동법은 공납제도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제도예요. 공납은 어떤 세금이었죠? 공납은 집집마다 특산품을 걷어들이는 세금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제주도의 특산품이 뭐죠? 제주도는 귤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제주도의 집집마다 귤을 100개씩 할당해서 중앙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의 문제가 뭐였냐면 특정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을 그 지역에다가 할당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귤을 구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강원도 지역에다가 귤을 할당해 버리니까 이 강원도 주민들은 이 귤을 납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납부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관청의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디서 구해온 귤을 대신 납부한 다음에 이 비용을 농민들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제값 주고 받아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귤값의 10배를 받아냈대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만약에 10,000원짜리면 얼마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10만 원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관청의 관리들의 농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관청 관리들이 대신 납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이거를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납부하고 농민들한테 10배에 달하는 값을 부과했던 이 폐단을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납의 폐단까지 더해져서 농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시행되었던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그래서 대동법은 무엇일까요? 이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대동법. 여러분 이거는 본문 같이 볼게요. 자, 대동법은 무엇이냐?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한 대동법은 공납을 현물 대신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걷는다? 쌀, 삼배 무명과 같은 면포, 동전 등을 거두어 들인 제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현물, 특산물을 직접 납부하지는 않아요. 무엇으로 납부하나요? 이 쌀이나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를 하는데 누가 이 세금을 내게 된대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대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토산물, 특산물을 집집마다 걷었었죠. 근데 이제는 집집마다 걷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는 거예요? 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 한 결당 쌀이나 면포, 동전 등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지라서 토지가 없어. 그럼 대동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집마다 걷었기 때문에 내가 토지가 있든 없든 부자든 거지든 모두 공납을 냈어야 됐는데 이제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했을까요?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했겠죠? 누가 이 대동법을 환영하지 않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쵸. 일단은 방납을 통해서 엄청 이득을 봤었던 방납업자가 싫어했겠죠. 대동법 시행되면 방납을 못하니까 싫어해요. 그럼 누가 싫어했을까요? 지주. 지주는 땅 부자죠, 땅 부자. 토지를 많이 가지면 토지를 많이 가진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했을 거예요, 대동법을.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되었으면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자, 그럼 자료 1, 2번에 사료를 함께 봅시다. 방납의 폐단 관련된 사료가 있네요. 이 사료를 보면 방납의 폐단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관청의 사주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을 대신 내고 그 골 농민들에게 자기가 낸 물건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10배의 이익이나 취했대요. 이것은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것이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관청의 사주인이 대신 납부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뜯어갔던 거, 이게 방납의 폐단이에요. 그럼 1번 자료 1에 나타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무엇일까요? 대동법을 떠올리면 되죠. 이 현물,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토산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거두면 되겠어요?
물건 그 납부하는 것 때문에 이런 반납 문제, 대신 납부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현물을 납부하는 대신 쌀이나 면포 혹은 동전 등으로 대신 거두게 하면 반납인들이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료 2번을 한번 볼게요. 대동법의 시행과 토호의 대응. 자, 전라도에는 이 대동법을 싫어하는 자가 많대요. 왜냐하면 토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토호가 뭐냐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토호라고 해요. 지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토호들만 싫어할 뿐 백성들은 모두 대동법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 2번 자료에 밑줄 찐 토호들이 대동법 시행을 싫어한 까닭을 말해봅시다.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토호들, 지주들이 대동법 시행을 왜 싫어했나요? 여러분, 대동법은 누가 세금 내는 거예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래서 대동법 시행되기 전에는 이 공납을 집집마다 부과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만 내는 거예요? 토지를 가진 사람들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동법 자체가 토지에 부과된 세금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진 토호들, 지주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교과서 86쪽 역사탐구 문제 보도록 합시다. 19세기 농민봉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네요.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 관련 사료가 나와 있고 각각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교과서에 19세기 농민의 저항 지도를 봅시다. 여러분, 이 19세기에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엄청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서겠죠. 왜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세도정치 시기예요. 세도정치 시기. 여러분, 세도정치가 어떤 정치인가요? 세도정치의 특징이 뭔가요? 세도정치는 정조가 죽은 이후에 순종, 헌종, 철종 이 3대에 걸친 시기에 안동 김씨, 통양 조씨와 같은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자기들끼리 독점한 다음 정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수의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정치 기강이 완전 무너져서 관직을 사고 팔거나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 대놓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진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세도정치 시기에 정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탐관오리들이 대거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수탈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농민들이 더 이상의 수탈은 못 참겠다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료 1번 사료를 같이 볼게요. 홍경래의 경문 사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홍경래의 경문을 보고 홍경래가 봉기를 일으킨 까닭을 찾아보면 되겠죠. 여러분, 경문 보기 전에 먼저 홍경래의 난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위치부터 찾아볼게요. 여러분, 홍경래의 난 찾았나요? 이쪽이죠. 한반도의 북서부. 여러분, 이 지역은 평안도 지역이에요. 평안도. 그래서 교과서 본문 보면 홍경래의 난 어디서 일어났대요? 평안도
위치는 이 한반도의 북서부. 그럼 이 평안도에서 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는가? 사료를 통해서 같이 봅시다.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임진왜란 때 이 평안도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공을 세웠고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조정에서 이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어땠느냐. 이 서쪽 땅 더러운 흙처럼 버렸대요. 심지어 권세 있는 가문의 노비들조차 서쪽 땅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평안도 지방 사람들을 보면 평안도 놈, 노비들도 평안도 지방 사람 보고 평안도 놈이라고 일컬었대요. 그래서 평안도 지방 사람, 평안도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홍경래가 있었던 평안도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뭐였을까요? 지금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 권신들이 간악한 짓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대요. 임금이 어린데 권신들이 간악한 짓을 하고 있대요. 김조순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갖고 노니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없는 애가 없고 흉년이 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김조순의 무리, 안동 김씨죠. 그러니까 안동 김씨 가문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놀고 있대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비판이죠? 특정 소수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에 대한 비판, 불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홍경래의 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서북, 평안도에 대한 차별 대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불만, 무엇에 대한 비판, 세도, 정치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다음으로 자료 2번 봅시다. 임술 농민 봉기 관련 사료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료 1번에 이 홍경래의 난이 1811년에 발생을 했는데 1811년 이 이후에도 세도 정치가 계속되면서 권세가들이 백성에 대한 수탈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19세기 세도 정권의 백성에 대한 수탈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계속된 수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5글자인데 무엇일까요? 삼정의 문란이에요. 여기에 써볼게요. 삼정의 문란. 여러분, 삼정의 문란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세도 정치 시기에는 계속 얘기했지만 소수의 과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들 맘대로 정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방 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탐관오리들이 지방 곳곳에 엄청 많아졌어요. 이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는 과정에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을 수탈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에요. 그렇다면 이 삼정의 문란에서 삼정이란 무엇이냐? 삼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정이에요. 전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군정이에요. 세 번째는 환곡. 그럼 전정, 군정, 환곡은 무엇일까요?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전정은 전세 제도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예요. 전세는 토지세. 그러니까 전정의 문란이라는 것은 토지세에 대한 수치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군정은 뭘까요? 군정은 군역제도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농민들은 군대를 가는 대신 옷감이죠, 옷감. 군대 가는 대신 포를 냈는데, 군포를 내곤 했는데, 이거를 너무나 과중하게 걷어갔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어요. 다음 환곡은 뭘까요? 여러분, 환곡은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봄에, 배고픈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 이자가 너무나 과도했던 거예요. 마치 사채업자처럼 이자를 굉장히 많이 뜯어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제도죠. 자, 여러분, 이 전정, 군정, 환곡, 삼정의 문란 개념 이해가 됐나요? 네, 이 전정, 군정, 환곡으로 대표되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19세기에 폭발한 농민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임술련의 농민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거든요. 이 임술련 1862년이에요. 임술련의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을 묶어서 임술 농민봉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임술 농민봉기는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봉기니까 이 봉기를 일으키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삼정의 문란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럼 여러분 자료 2번에 공주부 농민의 요구사항 사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보면 세미는 항상 7량 5전으로 정해서 거두래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는 쌀의 양을 정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과하게 걷어가니까. 그다음 2번을 보면 군포 문제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켜라. 이런 내용이 있죠. 군정, 군포 걷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적, 환곡의 폐단을 없애라.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농민봉기의 원인을 말해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무엇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쵸? 삼정의 문란 문제를 해결하라.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겠죠? 자, 오늘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역사탐구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배운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사료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본문이랑 각종 자료들, 사진, 지도 이런 자료들 잘 살펴보면서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고생 많으셨어요.